자,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미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미국은 이제 독립혁명의 과정을 봤었죠. 그래서 뭐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미국이 원치 않는 세금을 도입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저항을 했었죠. 그래서 뭐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지고 대륙회의를 통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자. 그 과정에서 뭐 토마스 페인 아니면 패트릭 헬리 이런 사람들의 말들도 영향을 끼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지원해 주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해내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원래부터 왕이 없었으니까 공화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국가를 만들게 되고 헌법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삼권 분립,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부가 분립되어 있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때 또 그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삼권 분립의 기본을 제시한 건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학자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제안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 미국인데 미국 하면 사실은 지금은 뭐예요? 세계 초강대국이죠. 최강대국이고. 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는 있죠. 옛날만 못하다 뭐 아니면 뭐 영향력이 뭐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군사력으로 보나 뭐 경제력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교육으로 보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수는 없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도 미국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 때문이라고 사실은 그죠? 그만큼 이제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세계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은 미국이 강해지는 과정을 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미국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요 뒤에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캡틴 아메리카예요. 캡틴 아메리카. 이 캡틴 아메리카 포스터 어벤져 때 이 저건데 포스터인데 사실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면 저 이제 마블 영화잖아요. 근데 마블 팬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요새 마음이 떠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그 토르 러브 앤 썬더도 그렇고 마블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블이 빨리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상식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예술 작품을 많이들 보셔라. 그게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 시가 됐든 뭐 그림이 됐든 많이 보셔야 된다. 책이 됐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야만 된다. 혹은 뭐 그래야만 된다라는 인식을 영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공간을 할리우드라고 하잖아요. 할리우드에다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미국 정부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은 스토리 구조가 대충 비슷하죠. 뭐 외국인이든 뭐 외계인이든 뭐 테러 집단이든 누군가가 나쁜 짓을 벌이면 미국의 군대와 경찰이 나타나서 다 처리해주고 혹은 이런 미국의 히어로가 나타나서 짜자잔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고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이제 독립 이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기억나시죠? 그 동부 13개 지역 거기서부터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했고요. 사들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멕시코랑 전쟁을 벌여서 캘리포니아를 넘겨받았고요. 그래서 19세기 중엽, 1800년대 중엽이면은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한다. 그래서 현재 미국 영토가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루이지애나가 어딘지 뭐 캘리포니아가 어딘지 이런 위치를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요런 순서예요. 지금 연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1775년 1790년, 1800년, 18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니까 요런 식이거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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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동쪽 13개주 요게 이제 최초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리고 뭘 보시면 되냐면 어느 방향으로 넓어져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요 주황색이라 해야 되니? 빨간색도 아니고 요 색깔이 미국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계속 요쪽 방향으로 넓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요 지역 땅에서 시작해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서부 개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쭉 개척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역은 역시 요 동부 지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도 이 동부 한가운데인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서부 개척, 서쪽으로 쭉 영토를 확장해 나가서 요게 지금 보시면 요게 대서양이죠. 요게 대서양이고 요게 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대서양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태평양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지저분하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서부 개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한창 하던 시대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영화는 아닌데 옛날에 아마 자료화면 같은 데서 아니면 막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막에서 막 백인들이 이제 카우보이 같은 말 타고 다니면서 총 꺼내고 막 총싸움하고 막 이런 영화들 있죠. 그게 다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서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부작용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지금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확장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국인들이 넘어오기 전에도 미국에는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원주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메리카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해요.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당해요. 이게 지금 이제 영국인들이 넘어오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되게 많죠. 뭐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오다와 뭐 카오키아 뭐 키오와 아나사지 아파치 아파치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파치 헬기의 그 아파치예요. 그다음에 아즈텍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탄압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주민들이 굉장히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원주민들도 미국이 정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겨가게 돼요. 쫓겨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라 그러면 얘네들이 따르겠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살던 지역, 그 정든 지역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나는 원래 살던 지역에 살겠다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가라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보호구역으로 가라는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원래 살던 지역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막 처벌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발음이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된 데가 여기 이제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보호구역도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인들이 넘어오기 전에는 영국인들이 넘어오기 전에는 요 전역에 이 전체 지역에 다 원주민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넓은 데 퍼져서 살던 원주민들이 다 요 좁아 터진 보라색 지역에만 들어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지역에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 좁아 터진 지역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원주민들을 미국 애들한테 저항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럼 미국 애들은 저항하면 탄압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제 영국이 아니죠. 처음 유럽 세력이 미국을 발견했던 때가 바로 이 콜럼버스 아니겠어요? 기억나시죠? 1학기 때 배웠던 거 신항로 개척할 때. 그래서 미국이 유럽인들에게 처음 발견된 날을 기념해서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콜럼버스 데이를 과연 기념해야 맞는 거냐? 왜냐면 사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시작점이 됐단 말이야.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념할 만한 날이냐? 오히려 슬퍼해야 되는 날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유럽인들이 많이 넘어와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즉 특히나 유럽인들 중에서도
유럽 안에서 원래 살던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 뭐 신분이 낮다든지 가진 게 별로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폈던 게 이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금을 캐보려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걸 이제 골드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이런 식으로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요거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사금을 캐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래에 금이 섞여 있는 거지. 그런 걸 사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금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정말 탄광에 들어가야 금맥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에 금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금을 캐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그런 유럽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인들만 넘어온 게 아니고 기회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인종의 전시장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때 특히나 유럽인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미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남북 전쟁을 겪었었죠. 미국도 남북 전쟁을 겪게 되는데, 음, 사실은 미국이 남북 전쟁을 겪었던 이유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 있는 산업의 성격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부에서 발전한 산업과 북부에서 발전한 산업이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근데 요거를 쉽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래요. 어디는 공업이고 어디는 농업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은 북부랑 남부 중에 어디가 더 농업이 발전했겠어요? 농업이라고 하는 건 식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식물이 잘 자라려면 따뜻해야겠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남부겠죠. 남부가 농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요. 북부는 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게 돼요. 그 차이 때문에 남부와 북부가 약간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부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에서는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산업을 보호해주는 중상주의 형태의 보호무역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북부에서는 이제 요때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으로 벌어졌던 게 지금 못한데 노예제 문제였어요. 노예제 문제였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요.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예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잠시 뒤에 남부 사정까지 같이 보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남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따뜻하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을 해요. 농업이 발전을 하고 이때 남부에서의 농업은 노예 노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노동을 이용해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플랜테이션 농업 같은 느낌. 그래서 면화 산업, 특히나 이제 목화솜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농업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에서는 굉장히 자유무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예제 폐지에는 반대하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요 하나하나 이유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북부에서는 남부가 먼저 농업을 발전시켰으니까 상업과 공업이 발전을 하죠. 그리고 공업이 발전하려면 미국은 이제 공업을 발전시킨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공업이 발전되려면 정부가 나서서 뭘 해줘야 되냐면 원료도 싸게 들여올 수 있게 해주고 노동력도 좀 싸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로도 정부가 같이 개척을 해줘야 돼요. 식민지를 같이 만든다든지. 그래서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일단 발전 단계에서는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부에서는 보호무역을 조금 더 원하게 돼요. 근데 남부에서는 공산품을 싸게 사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공산품을 만드는 업체들끼리 자유 경쟁이 돼야겠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팔려고 해야 더 싸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공산품을 싼 값에 사야겠으니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북부에서는 이제 공업을 막 발전시켜야 되니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원료도 싸게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처도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상품을 팔 곳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거고요. 남부에서는 공산품을 싸게 들여와야겠으니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노예제 문제인데 왜 북부는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고 즉 여기는 노예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왜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는 거죠? 여기는 노예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 주인 입장에서 노예를 데리고 일을 시키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유리할 것 같아요. 노동자가 나을 것 같아요. 노예가 나을 것 같아요. 공장 주인 입장에서.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요. 노예보단 노동자가 나아요. 왜냐면요. 어,
노동자는요, 월급만 주면 돼요. 더구나 공장을 세워놓고 나면 그리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 때 봤잖아요. 막 인구 집중되고 막 그래서 주거 환경 열악해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공장을 세워놓으면 어차피 노동자들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월급만 주면 되고 그 월급을 많이 안 줘도 노동자들이 저항을 못 해요. 왜냐면 너 그 돈 받고 일하는 거 싫어? 그럼 나가. 너 아니어도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북부에서의 노동자들은 싼 가격에 월급만 받고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노예를 싫어하느냐? 노예를 받으면요. 노예한테는요.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노동자들은 월급만 주면 땡이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는 노예보다는 노동자를 조금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부는요. 그게 안 되는 게 필요한 노동량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너무 드넓은 농장이고 또 너무 뜨거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먹여주고 재워줄 때 먹여주고 재워주더라도 하루 왼종일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남부에서는. 어차피 북부는요. 노동자가 더 일하고 싶어도 공장에서 기계 끄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부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밤새도록 일을 해야 돼요. 하루 왼종일 일을 하고도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는, 먹여주고 재워줄 때 먹여주고 재워주더라도 하루 왼종일 일 시킬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북부는 노동자가 필요한 거지 노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해도 좋다. 우리 노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북부에서는. 근데 남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 왼종일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북부와 남부는 서로 발전시킨 산업이 북부는 상공업, 남부는 농업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뭐 원하는 무역의 형태 발전도 다르죠. 북부는 정부가 보호무역을 해주기를 원했고 남부는 공산품을 싸게 사야겠으니까 자유무역을 원했고 이런 점도 다르지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역시 노예제 폐지에 관한 문제예요. 북부는 노예제 폐지에 찬성했고요. 그래서 노예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남부는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반드시 노예가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 인물이에요. 아마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일단은 사실 윤리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어, 노예가 있는 게 옳아요? 없는 게 옳아요? 당연히 없는 게 옳죠. 더구나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면서 프랑스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색인종에 대해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한 인간이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인권선언문이 발표가 됐잖아요. 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으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 도덕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북부랑 남부랑 누가 더 유리해? 북부는 노예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북부가 더 유리한 거죠. 이런 문제들도 얽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에이브람 링컨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마 어릴 때 위인전 이런 데서 링컨 본 기억 있을 거예요. 링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예요? 노예제를 미국에서 폐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에이브람 링컨은 출신이 북부겠어요? 남부겠어요? 이 사람이 혼자 노예제 폐지합시다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 말이 먹히는 지역에서 운동을 해야 그 말이 먹히겠죠. 그럼 어디서 했겠어요? 남부겠어, 북부겠어? 남부에서 노예제 폐지하자고 해봐. 돌맞지. 북부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은 북부 출신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북부 출신 인물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이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이 사람의 공약은 분명해요. 북부로의 노예제 확장에 반대하겠다. 즉 남부 너네들은 어떻게 뭐 아직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북부만큼은 노예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요걸 공약으로 밀어서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남부는 농촌이죠. 북부는 공업도시란 말이야. 그럼 어디가 인구가 많겠어요? 북부가 인구가 많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 이해되시겠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에이브럼 링컨이 당선이 됐으면 앞으로 뻔하죠. 미국은 점점점 노예제를 폐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러니까 남부의 7개 주가 아예 미국 연방을 탈퇴해버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전라도랑 경상도가 갑자기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남부는 미국이 아닌 거야. 연방을 탈퇴했으니까. 그리고 따로 남부들끼리 남부 연합을 주식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사실상 이제 국가 분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연방으로 남아 있는 북부와 미국 연방에서 탈퇴해버린 남부 연합을 새로 만든 남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요 깃발이 이제 남부 연합 깃발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당시 사진은 아니겠죠.
요거는 지금 현대의 사진이에요. 최근의 사진인데 이게 몇 년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난다. 2010 몇 년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흑인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실은 뭐예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흑인을 비난하고 뭐 흑인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 흑인을 다 몰아내야 된다. 뭐 흑인과 백인은 분열되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쓰는 깃발이 요 남부연합 깃발이에요. 요게 이제 남부연합 깃발이거든. 여기 남부연합 깃발이에요. 근데 남부연합 깃발은요 기본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 깃발을 절대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 깃발 자체가 인종차별을 상징해요. 왜냐면 이 깃발을 썼던 지역이 남부연합이고 남부에서는 뭘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뭘 반대했어?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고 노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어, 그래서 노예제를 원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다 뭐겠어요? 인종적으로는 흑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인을 노예로 쓰는 걸 인정하는 집단이 남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깃발인 남부연합 깃발을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위법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 봐. 욕하고 있는 거 봐. 이 새끼가. 아유, 쌍놈 새끼.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남부연합 깃발은 지금도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남부연합이 이렇게 연방에서 탈퇴해버리면서 이게 남북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이 시점에서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해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대해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적용 범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남부는 미국 연방을 탈퇴해서 남부연합을 자기들끼리 만들었죠. 근데 이걸 미국 연방이 인정했을까? 이 탈퇴를? 아니겠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이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부연합이 인정하던 말던 공식적으로는 남부를 포함한 미국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연방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남부에 있는 노예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남부연합에서나 노예지 지금 미국의 대통령께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부에서 도망쳐 나와서 북부로 가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해방을 선언해 버렸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남부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북부로 도망가 버리면 더 이상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남부에서 도망쳐 나와서 북부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북부로 가서 남부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북부팀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연방정부 측이 훨씬 또 경제력도 우수하고요. 왜냐하면 북부 지방은 공업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럼 무기를 만들어도 북부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겠지. 그러면서 이제 북부가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측이 게티스버그라는 전투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승리를 거두면서 전체적인 남북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연방 정부 즉 북부 측이 승리로 종결하게 되면서 미국은 전국적으로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그 뒤로도 흑인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노예에 대해서는 해방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게티스버그 전투는 좀 중요하게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게 전쟁의 모습인데 지금 깃발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연방 깃발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남부연합 깃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게티스버그는 전투도 전투지만 굉장히 전투 자체도 중요했는데 여기서 했던 링컨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장 짧고 굵게 잘 설명한 게 바로 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었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걸? 요거 아마 영어 문장으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이제 모든 주인공은 국민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명분 때문에 이 뒤로도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할 때 이 민주주의라는 명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요 남북 전쟁을 북부가 승리한 뒤로는 이제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미국은 천연 자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미국은 진짜로 뭐랄까 정말 천연 자원의 보고예요. 정말 많은 천연 자원들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뭐 철강도 그렇고요. 뭐 석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석유 생각하면 중동만 생각하잖아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만 생각하는데 그건 걔들이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미국은 석유가 아니어도 먹고 살 게 많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석유를 생각 많이 안 하는 건데
보통 세계 3대 석유 얘기하거든요. 세계 3대 석유가 어디냐면은 저기 중동의 이란 석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 중진류,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옆에 북부 유럽의 브렌트유, 그 세 개를 보통 세계 3대 석유라고 해요. 그만큼 세계 3대 석유에 속할 정도로 미국은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석유뿐만이 아니고 되게 엄청나게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부에서 노예 생활했던 애들이 북부로 올라오잖아요. 걔들이 다 노동력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민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남부에서도 이제 북부와 전쟁이 끝났으니까 교류를 이어가면서 북부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을 기계화를 많이 해요. 이제 사람 손으로 했던 것들을 기계를 많이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대륙을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대륙철도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철도까지 만들게 되면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는 뭐 원래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는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을 역전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굉장히 영국은 뭐 이제 우스운 거지. 19세기 말 정도, 1800년대 후반 정도 되면은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대륙 횡단철도도 만들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특히나 우리가 앞전에 이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 영국한테 독립을 하면서 아메리카 전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합쳐서 아메리카 전체의 영웅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히나 멀로 대통령 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 너네도 우리 아메리카한테 간섭하지 마라. 우리 아메리카도 너네 유럽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독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유럽도 아메리카를 미국 때문에라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한동안은 미국 외교 정책의 전통이 돼요. 다른 나라에 쉽게 간섭하지 않겠다. 능동적인 고립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다른 나라들을 다 왕따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미국은 딱히 친거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천연 자원도 너무 많이 나고 공업도 너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능동적인 고립주의,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도 우리 아메리카 전체, 미국을 포함해서 아메리카 전체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걸 외교적 불간섭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도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미국이죠. 요게 미국이고요. 지금 요 초록색으로 색칠된 요게 라틴 아메리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파냐랑 전쟁을 해서 또 이겨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또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던 필리핀, 괌도 이렇게 식민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필리핀과 괌도 미국의 식민지로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도 공용어 중에 미국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